저는 그날 시댁 안방에서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속에 담아둔 말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더는 못 참겠어요. 목이 메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져나온 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맨날 시댁 일만 하고 저한테는 돈 한 푼 안 주시잖아요. 저는 결국 속에 품고 있던 원망을 입 밖으로 쏟아냈습니다. 결혼 후 줄곧 시댁을 위해 희생해왔건만 정작 저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 입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울음 섞인 외침이 안방 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안방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옆에 서 있던 남편은 저를 달래려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분노와 서러움의 눈물이 가득 고여 터질 듯 했습니다. 남편의 손길조차 밀쳐낼 만큼 저는 이미 감정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라. 시어머니는 당혹스러운 듯 입을 떼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새도 없이 저는 획 돌아서 안방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 안방에서 울부짖으며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그날 폭발하기 전까지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제 속마음을 숨긴 채 지내왔습니다. 결혼 후 시댁을 위해 헌신하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또 새로운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무엇이든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집안일도 웃으며 도맡았고 명절이면 차례상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효부라며 칭찬했지만 정작 시댁 식구들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 마음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추석에 저는 며칠을 잠 못 자며 음식을 준비했는데도 어머니는 간이 왜 이리 싱거워? 다음엔 신경 좀 써 하고 나무라셨습니다. 칭찬 한마디 들을까 기대했던 제 얼굴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그래도 저는 꾹 참고 네, 다음엔 더 맛있게 할게요. 라고 조용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번에도 인정받지 못했구나 하고 한숨을 삼켰지만요. 시댁을 위한 노동은 집안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하시는데 바쁠 때마다 저는 불려나갔습니다. 원래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그만둔 저는 집에 있는 사람이니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들 했습니다. 처음엔 가족 일이니 당연히 생각하며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에 재료 손질, 배달 포장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요. 문제는 그렇게 몇 시간을 일해도 어머닌 당연하다는 듯 여기실 뿐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없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약간의 일당이나 용돈이라도 주실까 내심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가족끼리 돈거래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만 남기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엔 서운함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가족이니 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속으로 소리쳐 보았지만 현실에서 저는 그저 씁쓸히 웃어 넘겼습니다. 남편에게 살짝 서운함을 털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 원래 표현에 인색하셔서 그래. 마음으로는 고마워하고 계실 거야 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아니 애써 믿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제 정성을 알아주실 거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댁일에 지친 제 마음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째 반복되는 상황에 지쳐갔습니다. 아이가 생기고부터는 몸도 마음도 더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랴 시댁일을 거들랴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밤엔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시어머니는 애도 다 컸는데 얼른 둘째 가져야지 여자 말뚝 박을 일 있니? 라며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작 손주 봐줄 생각은 없으시면서 말이지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 몸 하나 돌보기 힘든데 둘째라니 내 마음은 누가 알아주나 하고요. 이렇듯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저는 제 자신을 희생하며 시댁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끝없는 요구와 당연한 듯한 태도뿐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조금씩 분노와 서러움이 쌓여만 갔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며느리 된 사람이 이 정도도 못 참나 스스로를 다그치며 오늘도 애써 웃어 보이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 전 주말이었습니다. 어머니 환갑이라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기로 했고 저는 몇 주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메뉴를 짜고 장을 보고 집안 청소까지 도맡으며 완벽한 잔치를 치르려고 애썼지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갈비찜부터 손이 많이 가는 전 부치기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부터 저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할 즈음엔 땀범벅이 된 채 정신없이 상을 차렸지요. 모두가 모이고 환갑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의 축하를 받으며 환하게 웃으셨고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길 잘했어. 어머니께서 저렇게 좋아하시니 다행이야. 가슴 한켠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고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밤새우다시피 정성껏 끓인 미역국의 간이 조금 센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숟갈 드시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누가 미역국 이렇게 짜게 했어? 못 먹겠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끓였는데 혹시 좀 짠가 봅니다. 금방 물 더 타올게요. 저는 머리를 조아리며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서러운 눈물이 북받쳤지만 꾹 참았습니다. 서둘러 물을 타서 국을 내왔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흥이 깨지셨는지 계속 인상을 쓰고 계셨고 저는 주눅이 들어 그 자리에서 숨이 죽어갔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저도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마무리되고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뒷정리를 하며 저는 결국 부엌 구석에 혼자 서서 눈물을 떨궜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한 번도 칭찬은커녕 이런 대접만 받아야 하지? 서러움이 북받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친척들을 보내고 가족만 남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게 잔소리를 퍼부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갈비찜도 고기가 좀 질기더라. 그리고 잔치 음식치곤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니?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제 귀에 그 말들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이 엄마 충분히 잘했어요. 음식 다들 맛있다고 하셨어요 라며 거들었지만 어머니의 불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식탁을 닦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저를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넌 돈도 벌지 않으면서 살림이나 제대로 해야지.
이것도 못하면 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울음보다 화가 치솟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반문하자 눈을 크게 뜨고 뭐가 불만인데? 하고 되레 따지셨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맞아요. 저 돈 못 법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 식당 일 도우라고 남편 보고 그만두라 해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 한마디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여보, 그만. 하고 제 어깨를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제가 시댁일 하느라 몇 년째 고생하고 애까지 키우면서 살림 다 도맡아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돌아오는 게 뭐였나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은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어봤냐고요. 거실 공기가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굳어 계셨고 남편 역시 저를 말리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저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 이제 지쳤어요. 저도 사람인데 왜 저만 희생해야 하죠? 울먹이며 쏟아낸 말에 제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안방으로 달려들어가 울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거실에서 못다한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앞이었지만 체면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시댁이라도 돈도 안 주면서 제가 무슨 종도 아니고. 울음에 젖은 제 외침은 안방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안방까지 따라와 떨리는 목소리로 그만해라, 며느라 하셨지만 저는 주체할 수 없었지요. 결국 저는 울다 지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숨죽인 정적과 제 훌쩍이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고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라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흐느끼다 저는 치솟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견딜 수 없어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현관을 나서 집 밖으로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가슴속에는 서럽고 참담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없이 울면서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눈물에 젖은 제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머릿속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더 못 견디겠어.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 저희 부부 사이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며칠간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곤 했습니다. 당분간만 그러자. 엄마도 지금은 화가 나셔서 그래. 조금 지나면 풀리실 거야. 하지만 저도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후 며칠을 저는 눈만 감으면 그날 일이 떠올라 가슴이 뛰고 잠을 설쳤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폭발해버린 내 행동에 대한 후회까지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남편 폰으로 잔뜩 화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지만 남편이 저를 대신해 사과하며 달랬습니다. 저는 도저히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부터 시댁의 연락은 뚝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께서 여전히 화가 잔뜩 나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도 내 마음 조금은 이해해 주시려나. 내심 기대했지만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아직 요원한 일인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도 하지 않은 늦은 시각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어서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닌 이웃집 김아주머니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시어머님의 이웃이었지요.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큰일이에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저는 크게 되물었습니다. 김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께서 마당에서 쓰러진 걸 발견해 지금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연락하려 했지만 닿지 않아 저에게 연락했다고 했지요. 저는 혼비백산하여 아이를 옆집에 잠시 부탁하고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니 어디 많이 편찮으신 걸까? 혹시 큰일이면 어쩌지? 걱정과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회복하셨지만 과로와 스트레스 탓에 빈혈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 힘없이 누워 계시는 모습은 평소 강인하던 어머니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제가 와 있는 걸 알아채셨습니다. 놀란 듯한 눈빛이었지만 곧 이내 눈가가 붉어지시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라, 너가 와줬구나.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제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쌓였던 원망과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순간 어머니가 너무나 걱정되고 죄송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있었어야 했는데. 저는 엉엉 울면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약하게나마 잡아주셨습니다. 곧 남편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눈이 빨개져서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하며 울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괜히 쓰러져서 괜한 걱정을 끼쳤다. 오히려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시는 어머니 말씀에 남편과 저는 더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아이 돌봄 때문에 집에 다녀오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고 조용한 병실에는 저와 시어머니 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약에 취했는지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곁에 앉아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고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이 왜 그리도 약해 보이는지 제 가슴 속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네.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잊고 있었지만 분명 처음엔 따뜻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모진 말들만 남게 되었을까요? 저는 잠든 시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건강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 다시 처음부터 잘 지내봐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는 날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어 보이셨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버텼다. 작게 중얼거리시는 목소리에 제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와서도 저는 한동안 시어머니 곁에서 간호를 도왔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서먹함이 남아 있었지만 함께 병원을 다니고 식사를 챙기며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제게 예전보다 부드러운 눈길을 건네셨고 저도 조심스레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우리 모습을 안쓰럽고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기력이 돌아오신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일까 긴장한 마음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서랍을 뒤지시더니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색 통장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 제게 내미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아한 마음에 제가 묻자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로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니 제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하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원래는 내 이름으로 몰래 만들어둔 통장이었다. 언젠가 너에게 꼭 주고 싶어서 하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내색은 못했지만 그동안 내가 우리 위해 애쓴 거 다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절에 혼자 부엌에서 분주하던 내 모습도 식당 일 하느라 손에 물 마를 날 없었던 것도 내가 다 봤다. 그런데도 나는 고맙단 말 한마디 못 해줬다. 어머니는 울컥하셨는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나는 내가 시집살이 혹독하게 해서 내 앞에서는 안 그러겠다고 마음먹었었는데 나도 모르게 엄하게 굴고 너한테 상처만 줬구나. 처음 들어보는 시어머니의 사과에 저는 그만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많이 미웠죠.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내가 더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우리 둘은 한참 동안이나 손을 맞잡은 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마음을 추스린 시어머니가 통장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든 돈은 원래 내가 몰래 모아둔 거다. 내가 식당 도와줄 때마다 인건비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넣어봤어. 처음엔 그냥 용돈으로 주려 했는데 내가 괜히 기분 상해할까 싶어서 말 못했어. 저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내색 한 번 안 하시던 분이 그런 마음을 담아두고 계셨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쑥스럽다는 듯 덧붙이셨습니다. 사실 돈 많이 모인 건 아니다. 그래도 내 이름으로 적금도 들고 했으니까 조금이나마 너한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는 통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통장 속에 찍힌 숫자들보다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늘 고마웠다.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 서로 어색하면서도 잘 지내보려고 했던 일들,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까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비로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해가 풀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미신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메워준 다리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우리 모두 서로를 아끼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는 전보다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댁일을 돕지만 이제는 전에 느꼈던 서운함 대신 보람을 느낍니다. 어머니도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 덕분이다 하고 말해주시니 제 마음에 꽃이 핀 듯합니다. 남편은 그런 우리를 보며 역시 가족은 가족인가 봐 하며 웃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살포시 잡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참고 속으로 사귀지 말고 뭐든 내게 털어놔다오. 난 내가 내 딸 같아서 그런 거니까. 알았지?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앞으로는 속에 담아두지 않을게요. 웃으며 대답한 제 손을 어머니는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가자고. 시댁일에도 돈 한 푼 안 준다고 울부짖던 며느리였던 제가 이제는 시어머니와 마음을 나누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되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